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일반 사람들 중에 1억이란 빚을 갚을 사람 많지 않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일반 사람이 1억이 있으면 갚을 사람이 많겠습니까? 못 갚을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못 갚는다 봅니다. 열아홉 못 갚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억대의 빚을 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이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억대의 빚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 특히 우리나라는 또 주택담보로 빚을 진 사람도 많이 있고 사업하다가 빚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 빚을 완전히 다 털고 나온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그나마 주택 가진 사람들 남아야지. 주택 팔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실 가장 걱정은 뭐 집 가진 분들도 걱정이 되지만 집 가진 분들이 가장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뭐 미소님이 아까 뭐 주담대 1.4억? 그러면 1억 4천만 원이네요. 근데 이 1억 4천이면 요즘에 주담대 받으신 분들 양반이네요. 요즘에 주담대 막 3억 4억씩 있잖아. 마지막 미소님도 지금 해보면 아시겠죠. 와 1억 4천만 원 이거 진짜 감동 장난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3억 4억씩 한 5억씩 받는 사람 도대체 그 사람들 뭐지? 와 만약에 내가 그렇게 연끌 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 안 듭니까? 와 말이 좋아 30년이지 그 30년 동안 내가 직장을 다 이만한 수익을 벌지도 모르고 그때 가서 뭐 주택 경기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을까? 직장 다닐 수 있을까? 그때까지 버틸까? 근데 그런 분들 있죠 여러분. 수도권에 집 가진 분들 2%가 그 양반이네요. 진짜 양반이네. 근데 님은 저분은 정말 특수한 케이스고요. 보통은 저 정도 아니야. 주담대 2% 아니에요. 주담대가. 이분은 그래도 좋은 상품 하셨네요. 보통은 막 유동금리죠. 우리나라 대출금리 보면 이분은 정말 좋은 상품 한 거고요. 다른 분들 봐봐 막 주담대 5% 6%야. 5% 6%인데 금액이 4억이에요. 막 3억이고. 아 디딤돌이구나. 에이 디딤돌 빠져야지. 디딤돌까지 엄살 부리면 안 되죠. 인간적으로 디딤돌은 좀 빠집시다. 그럼 주담대가 아니네. 이 디딤돌하고 주담대가 다르죠. 어디서 디딤돌이 주담대를 하고 있어? 주담대는 자고 올라면 5%인 줄 알았는데 5.5로 바뀌어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지금. 예, 그래도 디딤돌은 양반입니다. 디딤돌은. 예, 되도록이면 디딤돌 하면 좋은데 근데 디딤돌을 가지고 집 못 사니까 지금 그게 문제죠. 디딤돌만으로 지금 집값이 이제 대출받아 커버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주담대를 받는 건데 그분들 힘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분들은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대한민국에서 억대 빚을 지는 사람들 중에 이걸 제대로 갚아 나가는 분들은 옛날부터 많지 않았고요. 지금도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 1억이란 빚이 액면가 1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자가 붙잖아요. 이자가 매달 이자가 붙죠. 예를 들어 일반 사람들 1억이라고 치면 이게 뭐 은행 1억만 있으면 다행인데 은행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현금 서비스 카드론 뭐 신용대출 이런 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금리가 엄청 높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도 집값이 분양가들이 많이 올라 다행이라고.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집은 팔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내가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면 이게 내가 진짜 이득을 봤다고 얘기하면 안 돼. 지금 부동산 시장 그래요. 뭔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이게 거래가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아 그래도 내가 차익을 받구나. 이득을 받구나 이거지. 요즘 보면 가격만 뭔가 올라가는 것 같이 거래가 되는 건 또 없거든요. 아무튼 저는 웬만하면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빚을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빚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수많은 빚을 진 사람들 중에 이걸 제대로 갚아 나갈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빚 때문에 인생이 꼬꾸라지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 빚을 지더라도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빚을 져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좀 빚 지는 방식이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빚을 지면 안 돼요. 왜냐면 그만한 갚아 나갈 만한 탄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죠. 빚을 질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지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대출만 받으면 그만이고 나중에 어떻게 갚아 나갈지, 내가 갚아 나갈 만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하죠. 그래서 내가 억대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해서 억대의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게 문제죠. 수많은 억대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다 억대의 빚을 질 만한 직업적인 능력과 아니면 직장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당수는 없어요, 그게. 상당수는. 만약에 영끌 해가지고 억대 빚이 있으면 뭐 그 이자 내도 그만한 직장을 다닐 수 있으면 모르는데 그만한 직장을 안 다니고 있는데 그런 억대 빚을 지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자까지 있으니까. 이자까지 고려하지 않고 부탁되고 이제 대출 받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빚지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빚지면 안 돼. 빚질 만한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게 내가 물건을 사면서 빚지는 건 더더욱 하면 안 돼요. 뭐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빚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명품이나 어떤 뭐 비싼 물건을 사면서 빚을 진다거나. 저는 웬만하면 할부도 권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할부도 쉽게 생각합니다. 전 살면서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할부를 줘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중에 할부 사는 사람들 많은데 좀 웬만하면 할부 사는 것도 반대예요. 매달 나가는 할부 값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빚을 지지 않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앞으로 빚을 갚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왜 어려워지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금리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연준금리가 올렸는데 우리나라 한번 참았잖아. 근데 지금 물가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뭐 다른 이제 식자재나 이제 원자재 가격도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죠. 그리고 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직장이 또 상황이 안 좋은 곳이 많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제조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돈을 벌어야 갚을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갚는데 많이 벌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제 그나마 이제 빚진 분들이 그나마 이제 안시쳐다 여겼던 것이 어딥니까? 평택 고덕이죠. 고덕도 요즘에 공사가 지금 다 스톱이 돼버렸어. 그래서 당장 짓기로 한 것만 짓고 원래 짓기로 한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고독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옛날에 일이 많았는데 2공수 채우는 게 그렇게 일이 아니었는데 요즘에 1공수만 채워도 감사하다고 하잖아. 1공수만 채워도. 그래서 이제 몸을 써가지고 갚을 수 있는 것도 점점 줄고 있어요. 배달 대행도 예전 같지 않아 이제. 버는 사람 버는데 배달 대행도 요즘에 배달 안 시켜 먹으니까 돈이 줄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려니까 대리운전도 일감이 줄고 그분들이 이제 대리운전 하시려는 분들 보면 대출금 갚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그만큼 많이 안 벌리니까 어떻게 돼요? 갚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갚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있잖아요. 뭔가를 구입하면서 할부 상품을 좀 쓴다거나 아니면 빚지고 뭔가 대출받아서 캐피탈을 껴가지고 물건을 구입한다.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빚을 진 사람은 1억을 모아본 적이 없다. 와, 진짜 뼈 때리는 명언이다. 이걸 보고 옛날 사람들은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라. 혹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 라고 했다. 되도 않는 플렉스 하다가 다리가 찢어진 거지. 가진 것도 버는 것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는 인간들이. 제가 이거 얘기를 했어요. 1억을 빚진 사람은 1억을 모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렇다니까? 아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웃긴 게 뭐냐 하면 뭐 5천만 원의 돈이냐? 야 그거 있어봐야 집도 못 사. 이런 얘기를 해. 근데 정작 자기 통장에 1,000만 원도 없어요. 황당하다니까? 꿀밤 한 대 탁 때리고 싶어요. 가가지고 한 마리 하고 싶어. 야 돈이나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하던가. 통장 잔고도 없는 인간이 무슨 뭐 5천만 원 1억을 논하고 있어.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잖아. 뭐 1억
1억 모아봤자 뭐 얼마 되겠냐, 뭐 이런 말 한다니까. 진짜 어이가 없다니까. 이게 오히려 B2 같은 좀 비정상적인 투자 문화가 젊은 사람들이 약간 좀 1억, 2천, 그러니까 1억이나 2억 같은 걸 우습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B2 하면서 뭔가 돈을 억 단위로 이제 꼬라박으면서 하는 것들이 뭔가 이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아니, 일반 사람이 억 단위 투자하는 것도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그것도 빚내가지고.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애초에 억 단위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통장에 억이 없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1억 얘기했잖아요. 살면서 통장에 1억 이상 들어와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 대한민국에. 그 1억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만큼 모아본 적도 없는 사람도 허다해. 여자분들은 거의 절대 다수가 1억을 모를걸, 아마? 좀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쁘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정말 좀 저축 잘하고 직장 오래 다니고 이런 사람 아니서 1억을 몰라요, 여자분들은. 남들은 또 잘 모른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1억을 쉽게 얘기하냐 말이에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뭔가 경험해보지 않았고 달성해보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가치를 우습게 얘기하는 거. 그만큼 옹졸한 게 없어요. 자, 송치기는 솔잎을 먹어라. 일반 서민들은 가진 게 없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일반 서민들은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능력도 그렇게 출중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뭔가 없어 보이지만 이게 당연한 거야.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할 수 있는 것, 이용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없이 살아야 돼요. 근데 서민들은 없이 사는 걸 가장 못해. 없이 사는 게 당연한 건데 없이 사는 걸 굉장히 비참하게 여깁니다. 우리 서민들은 뭐 해외여행도 가지 말고 자동차도 몰면 안 되냐? 아파트에 살면 안 돼? 우리 서민들은 꿈도 꾸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의식 가지면서.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안문지족의 마음으로 살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서민들은 뭐 어떤 한 번의 기회로 갑자기 수십 계단을 점프해서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계단씩 올라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장난 해봤습니까? 교실 계단 같은 데서 왜 계단 점프하는 거 이제 그거에다 뒤통수에서 머리 깨진 애도 있단 말이야. 한 계단씩 차곡차곡 올라가면 아무 사고 안 나잖아. 근데 괜히 욕심부려서 계단 올라가려고 하다가 자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자꾸 한 번에 계층이동 하려고 그래? 물론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그건 확률적으로 너무 적다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서민들은 한 번 자빠지면 못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게임으로 비유할까요? 게임으로 치면 여러분 버블버블 아시죠? 그 비누방울로 적들 깨트리는 게임. 너무나 유명한 게임. 부자하고 가난한 자가 있어.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해외에 있는데 운전하면서 방송 많이 봅니다. 키키육 암튼 힘내시고 2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만 방송 끝나고 주말에 아메리카노 한잔 하세요. 물결표 키키육. 아유 고맙습니다. 아 유럽에 계시는구나.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버블버블 하는데 부자들은요 난이도가 이지예요. 난이도가 낮아. 보너스가 한 10마리 갖고 시작을 해요. 동전도 많이 있어. 그래서 10마리 다 죽어도 동전 또 넣으면 돼. 근데 일반 사람들은 100원밖에 없고 난이도는 높고요. 보너스가 2마리밖에 없어요. 2마리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그거 죽으면 게임 못해요. 오락실 다녀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일반 사람들 알아야 되는 게 우리 같은 서민 같은 사람들은 이거 날려먹으면 복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뒤로 자빠지면 원상 복구하는 걸 다 못해요. 한국 사람들이 답답한 게 뭐냐면 앞으로 무조건 전진해서 나아가는 생각하지.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 자빠졌을 경우, 실패했을 경우, 손해가 났을 경우에 대처법이 없어요. 무조건 앞으로 가면 성공한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기회가 있다. 무조건 잘 된다. 아니에요. 오히려 자빠진 사람이 훨씬 더 많아. 대다수는 자빠집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서민들은 투자하면 극단적인 투자를 했을 경우 잘 되는 사람보다 엎어진 사람이 더 많다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투자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부자들이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가 더 많고 서민들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잖아. 그 왜 그럴까? 투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보력이 정보력. 정보력. 근데 부자들은 그런 정보력이 더 막강하고 그런 고급 정보를 일반 사람들 공유를 안 해요. 근데 서민들이 보는 정보는 뭐야? 뻔히 다 아는 정보잖아. 여러분, 정보라는 건 뻔히 다 아는 것들은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TV에 나오는 것들, 유튜브에 떠드는 것들 사실 정보가 아니야. 왜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투자 같은 정보는. 정보라는 거 진짜 돈이 된 정보는 아무한테나 얘기 안 합니다. 아는 사람만 하지.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작전 아시죠? 작전. 그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 영화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그 영화. 작전. 그 작전에서 고급 정보들은 자기네들끼리만 공유하잖아요. 그 작전에서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그 박용화 씨가 차 타면서 그 박기순 씨한테 뭐라고 합니까? 부자들은 100억을 투자하면 1억을 보는데 우리 같은 개미들은 100만 원 투자하면 만 원을 버니.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부자들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개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말이야. 항상 될 놈만 되거든.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대사가 굉장히 뼈를 때리거든요. 대사가. 작전이라는 영화가. 그렇지 않나요? 대사 하나가 굉장히 뭔가 뭐 필요 없는 대사가 별로 없어요, 이게. 그런 영화가 정말 잘 맞는 영화거든. 대사가 막 명대사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명대사처럼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거. 그리고 현실에서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송치로 태어났어요. 송치노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서민은 어떻게 보면 권충으로 치면 송충이야. 그럼 송충이답게 솔잎만 먹고 살아야 됩니다. 솔잎만 먹고 살려면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객기 부리고 신내봤자 당하는 건 우리예요. 그리고 자칫하다 넘어졌을 경우 다시 딛고 일어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 있잖아요. 남들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그냥 우리 방식대로 살면 돼. 자꾸 막 잘 사는 사람, 뭐 돈 많이 번 사람, 투자해가지고 대박을 이룬 사람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어. 왜냐,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시작부터 다른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하고 출발선이 다른 사람과 볼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출발선만 보면 돼. 우리 길만 가면 돼요. 여러분 마라톤 해봤죠? 마라톤 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절대 잘 달리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반도 못 뜁니다. 마라톤 해보신 분 있습니까? 뭐 10km나 하프 같은 것들 42.19 풀코스 말고도. 마라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페이스를 적절하게 아는 거예요. 괜히 막 잘하는 사람 뒷골무리 쫓아다가다가 반도 못 뛰고 탈진합니다. 그래서 자기 페이스 명확히 알고 남들이 날 제끼든 말든 간에 내 페이스로 뛰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페이스를 가지고 인생을 사시기 바라겠고, 절대 극단적인 투자나 돈벌이는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